생미끼 채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미끼는 참붕어를 쓸 건데요. 자, 참붕어 미끼는 낮에 채집이 됩니다. 밤에는 새우가 채집이 되고 낮에는 참붕어가 채집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포인트 보면 떼짱 있죠? 떼짱 밑에는 보통 바닥이 마사토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어분이라던가 곡물류 뭉쳐가지고 채집망에 넣고 기다리면 금방 채집이 됩니다. 채집이 다 될 동안 포인트에 가서 미끼는 지렁이로 탐색차 한번 진행을 하다가 참붕어 미끼가 채집이 되면 본격적으로 참붕어 낚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겨울에도 월척의 낭보가 들려오는 곳. 충북 괴산의 토종터에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된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는 위기가 아닌 기회. 첫 추위 찬스를 노려보기로 한다. 겨울밤을 녹이는 따스한 불빛의 행진이 거침없이 이어지고 이방원은 결정적 기회를 기다린다. 간다. 걸었어. 긴 밤의 추위를 뚫고 토종터의 보물을 만나러 간다. 간다. 대물낚시에는 단 1%의 희망만 있어도 길을 나선다. 한겨울에도 씨알 큰 붕어 소식이 들려오면 어디라도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된다. 붕어 포인트를 확인했으니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포인트는 상류에 떼짱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떼짱 밑으로는 이제 토질이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생미끼 낚시하기도 좋고 뭐 다양한 미끼로 낚시를 하기 참 적합한 포인트긴 한데요. 이제 문제는 고기 랜딩할 때 한 번에 제압이 안 되면 좀 억세니까 빼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써서 낚시를 한다 그러면 재밌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수심은 좀 나오겠죠. 떼짱 포인트다 보니까요. 충북 괴산에 자리한 아담한 규모의 소류지. 육안으로 보기엔 수초 하나 없이 황량해 보인다. 과연 이런 곳에서 낚시가 될까 싶지만 이방원이 있는 구석은 바로 이곳. 연안 쪽 떼짱 포인트다. 갈 곳 잃은 붕어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면 입질받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 자, 이곳은 토종터이고요. 현장에 와서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편성하면서 미끼는 지렁이 미끼고요. 참붕어 채집하려고 채집망 던져놨으니까 채집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참붕어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할 겁니다. 규모가 조금 작은데요. 얼마 전에 추위가 찾아와서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가 내렸을 때 원래 이곳이 마름이 다 펴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름이 다 사가 내리고 마치 연안에는 떼짱이 있으면서 맹창처럼 보이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원래는 이제 한여름이나 이렇게 초가을에 오면 낚시가 힘들 정도로 빼곡히 들어차는 곳입니다. 그래서 낚시가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초겨울의 문턱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이런 토종토 소류지에 찾아와서 큰 붕어를 노려보는 그런 낚시를 하고자 합니다. 대편성하고 있으니까요. 대편성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름 이사가 내린 초겨울이 되어서야 비로소 월척이 기회를 열어준 귀한 토종터다. 지렁이 미끼를 넣어놨는데요. 토종터답게 뭔가 꼬물꼬물합니다 벌써.
상류에서 이 상류나 제방 쪽이나 수심 차이가 크게 안 날 것 같네요. 보니까. 아담한 규모의 소리주에서 수면 위로는 참붕어인지 작은 붕어인지 논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요. 잔파장들이요. 잡어성화가 조금 있는 그런 토종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물속에서 먹이를 탐하는 녀석들이 있다니 그저 반가울 따름이다. 사실 기대되는 거는 참붕어 미끼 낚시죠. 찬바람이 불었을 때 참붕어 미끼요. 참붕어가 넉넉히 채집되기를 기다리며 탐색 낚시를 이어가는 시간이다. 지렁이 미끼에 반응이 좋은 걸 보니 자연스레 참붕어 미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어쩌면 동절기 낚시는 미끼 싸움이다. 아무리 추워도 이것 붕어들이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필살의 미끼를 찾아야 한다. 지렁이, 옥수수, 새우, 그리고 참붕어까지 다양한 미끼를 준비했으니 서둘러 정답을 찾으면 된다. 지렁이 미끼를 던져 넣은 낚싯대가 저것도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게 없습니다. 잡어성화가 굉장히 센 그런 토종터네요. 저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종터에서 당연히 잘 먹는 미끼, 뭐 지렁이 한두 마리라던가 글루텐이라던가 이런 걸 깨워 넣었을 때는 당연히 입질이 많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촬영 때도 보면 걸면은 중간 이런 개체가 없이 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잡어성화가 많은지 적은지는 가장 잘 먹는 미끼로 파악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가장 오래 붙어있는 이런 미끼를 가지고 큰 붕어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나면 여기는 뭐 참붕어나 새우나 옥수수나 잡어성화를 피할 수 있는 미끼를 또한 오래 붙어 있는 미끼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겠죠. 잡어들의 성화를 떨쳐내고 오직 큰 붕어들만 걸러낼 수 있는 미끼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숙제다. 자, 이제 시간 그만 뺏기고요. 다 편성 다 끝내놓고 아까 던져놓은 채집망을 가지고 와서 채집되어 있는 미끼를 가지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데 채비를 안 끝낸 게 있었어 가지고요. 데피면서 채비할 겸 목줄의 길이도 또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목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취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합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목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걸 잡아도 터지지 않는 조건의 합사 목줄을 씁니다. 원줄은 4호 원줄이고요. 목줄은 합사 1.5호입니다. 대물낚시에서 미끼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채비다. 지렁이 미끼에 감성돔 4, 5바늘인데 꿀떡 삼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은 거 잡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아직도 작은 개체수의 활성도가 살아 있으니까 큰 붕어가 낚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참붕어라던가 새우라던가 이런 미끼를 써도 어느 정도 활성도는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씁니다. 이 녀석도 안 댐비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놔주겠습니다. 작은 아기 붕어를 낚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물속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녀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징후. 긴 호흡으로 멀리 보는 낚시를 하다 보면 곧 꿈의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대편성은 총 10대 대편성을 했습니다. 연안 쪽으로 보면 떼짱이 어느 정도 분포도가 있는데요. 연안 쪽에는 약 3대 정도. 왜냐하면 떼짱 그림 좋아가지고 많이 찔러 넣으면 그랬을 때 연안으로 안 붙으면은 밤새 그냥 찌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연안 쪽으로는 3대면 일단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첫 서리가 내리고 나서 이제 첫 추위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안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 2-3대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이제 머무는 깊은 수심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긴대 편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데 그 다음에 긴대 이렇게 대편성을 했습니다. 수심은 전체적으로 한 1.2m에서 깊게는 6호대나 7공대 같은 경우에는 한 2m 50 정도 다소 깊은 수심을 보이고 있으며, 제가 앉아있는 연안부터 먼 쪽으로 수심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하기도 좋고, 붕어가 어디에 뭐 일정하게 딱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취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심층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제 미끼 달아놓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끼가 채집되기 전까지는요, 옥수수 미끼로 시작을 하다가 채집이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미끼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잡어들의 성화가 많은 곳에 지렁이 대신 옥수수 미끼를 써보는 이방원. 연안 쪽 떼짱 포인트와 중앙 쪽 깊은 수심대를 동시에 노려볼 참이다. 입질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은 상황. 이제 녀석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좁혀가면 된다. 대편성을 끝내고 모처럼 여유있게 찌를 볼 수 있는 시간. 동절기에는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힐링이 된다.
어느덧 어둠으로 가득 찬 소류지. 이제 낚시인이 믿을 것은 집을 뿐이다. 저 오른쪽 새, 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입질. 숨이 멎을 듯 아찔한 찌올림이 이어진다. 입니다. 컸어. 미끼 갈아주려고 하는데요. 하나 올라와서 한 수 나오네요. 감성돔 사오바늘인데요. 먹는 게 버겁게 보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활성도가 좋구나.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놔줄게요. 보자. 자, 참붕어 미끼를 달아서 쓰겠습니다. 많이 채집이 안 됐어요. 자, 이렇게요. 네, 저는 합사 목줄이 길다 보니까요. 참붕어를 살아놓은 상태에서 끼다 보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감아 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 한번 눌러서 죽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저녁까지 작은 고기들의 활성도가 좋은 걸 보니 머지않아 큰 붕어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터. 참붕어가 큰 붕어들의 입질을 터주는 필살기 미끼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야, 밤낚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참붕어가 생각보다 채집이 많이 안 돼가지고요. 한 5대, 6대죠. 6대는 참붕어.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연안에 떼짱 저 포켓에 하나 넣은 것만 왼쪽에서 2대는 지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대는 옥수수. 이렇게 해가지고요. 미끼 다 넣어놓고 밤낚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금 특이점은 해가 있을 때 지렁이 미끼를 깨워놓고 던져보면 뭐 참붕어가 덤비던 작은 붕어가 입질을 하던 찌를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근데 이 왼쪽에 연안, 맨 왼쪽 연안이나 요 앞에 떼짱 앞에 붙여놓은 요거는 또 조용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곳에 지렁이를 달아놓고 입질이 원래 없다 보니까 잡어성화가 안 덤비는 곳에 가장 잘 먹는 미끼를 넣어 놓으면 그래도 또 한 번 걸면 또 큰 붕어가 낚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요. 잡어성화가 덤비지 않는 곳에서는 지렁이를 유지하고 잡어성화가 심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참붕어나 옥수수나 이렇게 병행하면서 넣어놨습니다. 이제 밤낚시 시작이니까요. 중간에 지렁이를 아예 안 쓰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연안에 한두 대 말고 나머지는 지렁이를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지렁이를 넣어 볼 건데요. 그 이유가 한낮에 가장 잘 먹는 미끼가 밤이 늦어짐으로써 해가지고 또 이제 안 건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밤늦은 시간까지도 지렁이 성화가 어느 정도 심하다 그러면 안 쓰겠지만 밤이 늦었을 때 지렁이 성화가 없다 그러면 또 토종터에서는 가장 좋은 미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잡어들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깊은 수심대와 달리 연안 쪽 대짱 포인트는 입질 한 번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대물 낚시는 뭐 아니면 도, 어쩌면 오랜 침묵이 큰 붕어의 출현을 예고하는 징후일지도 모른다. 잦은 입질을 보이는 깊은 수심대와 고요한 대짱 포인트.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입질이 찾아와 줄까? 바로 그때 지렁이 미끼를 꿰어둔 낚싯대에서 입질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엔 씨알 큰 붕어이길 바라며 챔질의 기회를 엿본다. 금방이라도 시원한 찌올림을 보여줄 것처럼 애간장을 태우는지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서 있나? 뭐가 달려있긴 하네. 네, 지렁이가 보면 제가 감성돔 4, 5바늘에 8마리에서 10마리를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춤 깨기 한 번씩만 하는데요. 그러면 얘네들이 동글동글하게 아주 오밀조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잡어성어가 심한 토종터에서 미끼가 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지렁이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뭐 붕어가 낚인 게 아니라 지렁이랑 싸우다 나온 것 같네요. 야, 그래도 이거 먹겠다고요? 이 조그만 게요.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던져 놓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다. 겨울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요. 지금 밤 낚시를 한 지 오래된 것 같지만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 낚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끼가 지렁이 한두 대 정도 달아놓은 거에서는 입질이 오고, 나머지 이제 뭐 참붕어나 옥수수나 그 다음에 새우나 이렇게 달아놓은 쪽은 조용합니다. 근데 차라리 토종터에서 낚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하면 한 번 올라오면은 좀 크겠구나. 잡어가 안 건드리는 미끼를 넣어놓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한 건 있거든요. 한 번 멋있게 올라오는 붕어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날 낚시가 좀 결정되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좀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을 뿐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전반전에는 상대팀의 기량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 이방원도 오늘 밤 어떤 미끼에 주력해야 승산이 있을지 붕어들의 반응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작은 징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집중하는 이방원. 잠시도 눈을 쉬지 못한다. 그런데 그 순간 시선을 붙잡는 한계였지.
행운 의징조일까? 유일한 새우미끼의 입질이다. 두 번째 거 간다. 피딩 간다. 오른쪽 두 번째 거 가요. 칩니다. 새우인데 조금 잘게 나오네요. 찐올림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는데요. 새우 유일하게 달아놓은 새우 미끼거든요. 꿀떡 삼키고 나왔지만 조금 자르네요.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도가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잘 가라. 찌울림이 아주 좋았는데요. 야, 새우가 몇 마리 없는데요. 다 쓰면 또 잡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채집망을 던져놨는데 채집망에 잘 안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데도요. 만약에요 한 번만 더 새우의 입질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 새우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미끼로 전적으로 하나의 미끼만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토종터이기도 하고 수심층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하룻밤 낚시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날 어느 미끼가 좀 잘 듣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낚시 딱 하루 동안 열심히 하고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이런 미끼도 한번 써볼 걸 좀 아쉽다라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낚시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다 혹은 좀 잘 먹는 미끼가 이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미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후회가 남지 않는 낚시요. 그런 게 때로는 붕어 사이즈 상관없이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낚시는요. 되돌아봤을 때는 또 즐거운 낚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낚시는 후회만 하지 않으면 성공인 것 같아요. 다음날 이렇게 해볼 걸이라는 후회만 남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후회 없는 낚시를 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이방원. 단 1%라도 입질 확률을 높이기 위해 미끼 하나도 쉽게 고르는 일이 없다. 그토록 오래 출조를 다녔건만 붕어의 마음은 늘 알쏭달쏭. 정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 지금쯤이면 붕어다운 붕어가 한 수 나와줄 시간인데 왜 아직 감감무소식인 걸까? 조금씩 초조해지는 시간이다. 바로 그때 찌 하나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거침없는 찌올림을 보니 기대감도 치솟는다. 자, 밀어봐라. 가져간다. 작은가 보다. 그런데
미끼를 한 번에 삼키지 못하는 녀석. 섣부른 기대는 버려야 하는 걸까? 마지막에 툭 하고 뱉었어요. 있다 달려있다. 찹니다. 크진 않고. 똑같은 낚싯대에서 또 새우 물고 나온 녀석인데요. 수염이 그대로 있죠. 네, 나머지도 다 새우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놔주겠습니다. 유일하게 새우미끼에만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 더 고민할 것 없이 새우미끼에 올인하기로 한다. 자, 오늘은 다양한 미끼를 쓰고 있는데요. 새우가 압도적으로 기다리는 시간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우로 다 바꿔서 새우를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듣는 미끼가 새우입니다. 오늘은 토종터다 보니까 이러다 한 번 제대로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새우의 작은 사이즈가 나온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다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월동 준비가 필요한 붕어들에게 새우만한 보양식도 없는 것 같다. 아직은 잔씨알 붕어들만 나오고 있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월척의 시간이 무르익으면 분명 새우가 대물미끼로서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우미끼를 넣자마자 무섭게 달려드는 녀석. 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온몸의 촉수가 곤두서는 느낌. 소류지에 긴장감이 감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신중하게 움직이는 녀석. 질을 올려주면 좋으련만 눈치 빠른 녀석은 금방 자취를 감춰버린다. 안개 속처럼 답답한 밤이 지나고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밝았다. 야속했던 밤은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듯 소류지가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을 내어준다.
후회 없는 하룻밤 낚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방원. 동절기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도 대물붕어들이 움직이기 마련. 포기하긴 이르다. 자,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까지도 큰 입질은 없이 그냥 지나간 상태인데요. 밤 사이에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떠났던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얼었습니다. 급격히 추워졌던 하룻밤 낚시인데요. 추워져도 첫 추위가 왔을 때 다른 것도 좋지만 특히 이제 이 토종터에서 그동안 이 작은 붕어 또는 잡어의 성화에 낚시하기가 조금 피곤한 그런 이런 토종터에서 첫 추위가 찾아오면 뭐 아니면 독이긴 한데요. 큰 붕어를 만나기 제일 좋은 계절이기도 하죠. 그 크다라는 기준이 뭐 무조건 몇 센치가 넘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곳 소류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붕어 그런 거겠죠. 오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추위 찬스를 기대하며 호기롭게 떠나온 낚시다. 각오는 했었지만 기온이 워낙 급격히 떨어진 탓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상황. 붕어들이라고 다를 리 없다. 수면 위에 얼어붙은 듯 꼼짝을 하지 않는지 붙박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침 해가 떠올라 따스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면 곧 입질이 시작될 터. 조금만 더 힘을 내보기로 한다. 왼쪽 1번이요.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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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니다. 아이고야, 참나. 허탈함으로 가득 찬 탄식. 이번에도 앙증맞은 씨알이다. 입질은 꾸준한데 생각보다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입질은 계속 하니까요. 토종터는 어쩔 수 없어요. 입질이 들어오면 잡다가 그 중에 한번 큰 거 봐라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자, 입질이 들어와요, 새우에. 오전 시간에 입질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겨울 낚시는 낮 낚시도 좋기 때문에요. 아침에 큰 거 하나 받쳐줄 법도 한데요. 오른쪽 두 번째 거요. 달려있다, 달려있다.
큽니다. 차로 또. 입에 새우 넣어서 보내주겠습니다. 입질은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크기가 문제구나 이게. 얘네들이 새우 맛있대는데요. 공들여 준비한 새우 미끼에 애꿎은 잔챙이 붕어들만 신이 난 것 같다. 아이고 작다. 아이고 오늘은 계속 작구나. 멋있는 찌올림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자, 오늘은 다 이렇습니다. 네, 찌올림은 멋있는데요. 작네요. 오늘은 다 이런 거 보니까요. 이제 그만 가란 얘기 같습니다. 자. 처치의 찬스를 기대하며 충북 괴산의 한 토종터에서 하룻밤 낚시에 도전한 이방원. 간절히 원하는 월척은 만나지 못했지만 작은 붕어들의 찌올림으로 눈요기만큼은 실컷 했으니 아쉬울 것 없는 낚시다. 겨울철에는 토종터에서 큰 걸 노리는 낚시 또한 재밌고, 본격적인 이제 낚시 시즌 때에는 또 한방터에 가서 단 한 번을 받아내는 입질의 낚시가 재밌고, 계절별로 하는 낚시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종터에 와서 하룻밤 밤을 지새면서 마음속으로는 큰 붕어를 기대했지만 그냥 잔시 아래 붕어 계속 낚이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낚시는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나오라고 해서 다 나오면 또 재미없겠죠. 오늘 같은 날이 있어야 다음을 기약하면서 더 큰 붕어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편안하게 좀 철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감을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란 대로 다 나오면 재미없죠. 그러면 또 낚시가 재미없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룻밤 낚시를 마무리하는 이방원. 꼭 오늘이 아니어도 좋다. 월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언제라도 기꺼이 달려갈 것이다. 갑니다. 컸어. 갑니다. 갑니다. 크진 않고.